네, 알파벳 A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종목 구글. 예, 많이 빠졌죠. 신저가 나왔다. 신저가 나오고서 정확하게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까지 내려갔다가 근데 요새 아까 전에도 종목을 분석할 적에 변동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졌나. 변동성은 약 50% 정도 되긴 하네요. 적당하네요. 적당하게 빠졌다. 적당해. 지금은 이제 탑 240선 아래에 빠졌어요. 240선 아래 빠진 상태에서 뭐 반등의 영역으로 보면 되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아까 뭐 테슬라라는 이제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뭐 엔비디아보다도 약간 덜 빠졌는데 엔비디아 거의 70%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70%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벳은 이제 빠진 게 그렇게 빠진 건 아니고 그냥 변동성 자체가 약 50% 구간의 변동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네요. 다른 M7 종목 대비. 다만 이제 지금 이것도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반등했다가 저항대 걸린 자리죠. 반등했다가 저항대 걸리고서 다시고 네 올라왔다가 맞고서 다시 내려온 거고 약간 밀리는 자리네 그쵸. 240선 이게 지금 패턴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거의.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올라갔다 저항대 걸리고서 다시 조정받는 거 N정 파동으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신규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다만 뭐가 있냐 잠시만요. 다만 그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잠시만. 아까 전에 제가 실적 발표 있었는데. 어디지? 하여튼 이제 아마 이제 이것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 네, 주간 실적. 이제 테슬라가 네, 미국 시간으로 4월 20일. 알파벳은 목요일이네요. 이것도 현지 시간일 건데. 하여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는 소식. 근데 워낙 그 구글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확실하게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뭐 이번 시간에 뭐 겸사겸사 보는 건데요. 네, 구글은 뭐 다름이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것 자체가 뭐 지금 구글의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뭐 직접적인 모멘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이야기긴 한데 구글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구글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오픈 AI보다 출발은 늦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와 AI 융합이라는 고차원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보다는 기반 기술력 장악을 우선시한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뭔가 신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기존 컴퓨터보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당장에 상용화 되기는 어렵잖아요. 뭐 보통 이제 뭐 요새 다들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CEO들의 그 대기업 CEO들의 M7 CEO들의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다고 하지. 왜냐면 뭐 국방 과학 기타 보험 분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서 자료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고 있다. 이 양자 컴퓨터를 쪽에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한데,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국소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걸 상용화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상용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화 관점으로 보는 건데, 대중화가 돼야지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가 있고, 많이 판매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CEO도 그렇고 대부분의 CEO들이 이야기하는 게 양자 컴퓨터 쪽에 대중화되고 상용화되려면 최소부터 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구글이 지금 AI 쪽에서는 오픈AI보다 뒤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이야기하고자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구글에서 계속 퀀텀 AI 쪽에 그 CPU죠,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윌로우인가요? 네, 윌로우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윌로우 칩에 대해서 약간 미래 모멘텀, 미래 비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오픈 AI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AI가 생성형이잖아. 근데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까. 근데 학습 데이터는 기존의 학습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학습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천 더 레벨이 높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 데이터 말고 새로운 차원, 지금보다 한 레벨 올라간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그 AI 활용에 대해서 다들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지금 AI 활용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AI가 좀 편한 이유는 수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인터넷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를 프롬프트에 명령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끌어다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자료를, 그것이 이제 AI의 뭐 큰 특징이다. 이제 일반 AI 사용자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AI는 기존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생성형으로 학습을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구글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또 다른 한 단계 레벨이 높은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AI에, 지금 오픈 AI보다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AI의 학습 능력을 더 한참 높여줘야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지금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윌로 양자 컴퓨터 쪽의 칩을 어떻게 써먹으려냐면, 학습 데이터, 한천 높은 학습 데이터를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 AI는 기존에 깔려 있는 자료를 끌어와서 생성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윌로란 칩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학습 데이터의 자양분들을 생성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AI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오픈AI보다 한천 더 레벨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럴 때 써먹는 것이 윌로우 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글 알파벳이 오픈 AI보다 AI 쪽으로 좀 더 진일보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이야기야. 근데 요새 그 AI 쪽에 투자하는 미국의 빅7, M7 종목들의 그 대부분은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냐면, 뭔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알파포드라고 있죠.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양자 역학 기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처리가 보통 뭐
신약 물질 하나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이 시뮬레이터 돌리는 영역 하나의 약물을 찾아내는데 이거를 알파포드를 활용해 가지고 단시간 안에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단시간에 찾아낼 때 짧은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5년에서 10년 걸리는 것은. 그러면 그거 줄여줄 적에 여기에서 쓰는 칩이 윌로우 칩일 수가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 칩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 대부분의 퀀텀 활용은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름대로 구글 알파벳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이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높여주는 뭐 핵심적인 코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단지 그런 미래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엮이게 되냐면은 물론 지금 이야기했던 뭐 알파폴드라든지 그런 윌로우 칩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론 매출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큰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쪽은 솔직히 알파벳의 주가가 올리는 데 있어서 이때는 그걸로 올리긴 했죠. 요 구간. 요 구간은 그 양자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멘텀 붙어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게 다 빠져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너무 미래 비전인 거는 펀더멘탈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미래 비전이 있게 되면은 다 나중에 전적과 게임에서 다 빠져버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알파벳의 그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 많이 빠졌어요. 예, 아이온큐가. 그러면 만약에 뭐 다시금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여기 월봉에서도 파동 자체가 쌍바닥 죽으면서 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온 자리에서 지지한 자리고 그건 기본적인 N장 파동이죠.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연기해서 살펴봤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보기는 봐야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양자 쪽이 그 대중화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가 대중화라는 영역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플랫폼 기업이 AI 플랫폼 기업, 그 테슬라가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왜 고퍼로 멀티플리를 높게 받냐면 그게 다 대중화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그게 플랫폼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양자 쪽은 대중화의 영역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대중화될 때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 구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파벳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그래도 겸사겸사 양자 쪽하고 엮어서 체크해봤습니다.